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가 미국의 가전 매장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 직후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고, 시카고의 한 매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국산 냉장고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기술력.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였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초저소음 세탁기는 진동 없이 작동했으며, 올레드 TV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하며 화질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은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 오래였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악재는 오히려 제품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일계 미국인인 제가 경험한 기술에 대한 편견과 그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독일 제품만을 최고로 여기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기업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는 사라 슈미트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저는 공학도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에 있어서만큼은 독일 제품이 최고라는 믿음이 제 DNA에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지난 봄 한 통의 뉴스가 저의 이런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그날, 저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 집으로 이사 오는 새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지붕과 푸른 벽을 가진 2층 집,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죠. 이전 주인이 떠난 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그 집에 드디어 새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어디서 왔대요?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시던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민헨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던 어머니는 독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연구하던 공학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 미국으로 이주하신 후에도 독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한순간도 잃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독일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 생산이 아닌 철학이란다.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독일 제품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지. 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우리 가족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임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도 독일 제품이라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독일 제품을 최고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 이웃, 김지영 씨가 예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전통 과자와 직접 만든 쿠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예의상 지영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영 씨의 시선이 우리 집 가전제품들로 향했습니다. 독일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우리 집을 보며 그녀는 관심 있게 둘러보았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영 씨가 들고 온 바구니 속 쿠키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영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 우리 집 냉장고에서 온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알림이 왔네요. 아이들이 문을 자주 여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지영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와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앱이었습니다. 냉장고 상태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네, 최신 한국 제품이라 이런 게 가능해요.
인공지능이 식재료도 관리해주고 유통기한도 알려주죠. 전기 사용량도 일반 냉장고의 절반 수준이라 매달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되고 있어요. 지영 씨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식재료 관리 시스템, 레시피 추천 기능,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까지. 독일 제품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집 냉장고에는 없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전부 이렇게 첨단 제품인가요? 네, 모두 한국 제품이에요. 남편이 한국의 대형 가전회사 연구소에서 일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사 올 때 모든 제품을 새로 구입했답니다. 지영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우리 집 주방이 갑자기 낡아 보였습니다. 살아.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니? 독일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내가 미넨 공대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독일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 오늘 하루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영 씨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집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는 첨단 가전제품들을 상상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기에서 평소보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던 독일제 밀레 세탁기였는데 탈수를 할 때마다 불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 소리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세탁실로 와서 한참을 세탁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세탁기 앞에 서서 저와 어머니는 마치 환자를 살피는 의사처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슬슬 수명이 다 된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영 씨네 세탁기는 정말 조용하대요. 진동도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살아,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게 어떠니? 어차피 세탁기는 새로 사야 할 것 같으니 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머니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지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기꺼이 자신의 세탁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신 모델이에요. 인공지능이 옷감의 종류와 양을 감지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줍니다. 지영 씨가 세탁기에 수건 몇 장을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세탁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세탁조가 돌아가는데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더 신기한 건 이거예요. 지영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세탁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남은 시간, 전력 사용량, 세탁 진행 상황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세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탁이 끝나면 알림도 오고요. 세탁물을 입고 두어서 냄새나는 일은 이제 없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 세탁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 된 밀레 세탁기는 여전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라고 자부하던 이 세탁기가 갑자기 한없이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왔니?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도 높대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요즘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하더군.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보구나. 살아, 내일 지영 씨께 세탁기 모델명을 여쭤봐 주겠니?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일 제품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가 한국 제품을 고려하신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흔쾌히 세탁기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매장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이번 주말에 세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으로 가는 길에 지영 씨는 한국 가전제품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던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는지,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제품에 반영했는지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은 빠른 혁신이에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즉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죠. 예를 들어 이 세탁기의 저소음 기술도 아파트 생활이 많은 한국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된 거예요. 매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특히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 이런. 관세 인상 소식 때문에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네요. 지영 씨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관세 인상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매장이 이렇게 붐빈다고 해요.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어요. 세탁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스마트 기능은 우리가 쓰던 독일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변화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가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놀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지영 씨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옆집 제인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 뒤로 어머니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독일 제품만을 고집하던 메리 아주머니마저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영 씨네 집에서 차를 마시던 중에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모두가 한국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독일 제품만을 고집하던 메리 아주머니는 이미 세탁기와 건조기를 주문했다며 자랑했고 다른 이웃들도 어떤 제품을 살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관세 인상 전에 모두 교체하려고요. 남편이 반대했는데 전기세 절약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설득했어요. 독일계 이민자가 많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독일 제품만 써온 사람들이 앞다투어 한국 제품을 찾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웃들의 관심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단체로 매장을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매장 매니저와 친분이 있어 특별 할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가구가 넘는 이웃들이 대형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가득 찼고 매장 내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모델의 재고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고 예정입니다만 선주문은 가능합니다. 매장 직원의 말에 사람들은 서둘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세 인상 전에 구매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실제 작동 테스트에서 들리는 극도로 낮은 소음에 놀라셨고 에너지 효율 수치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메리 아주머니는 냉장고의 인공지능 기능에 감탄하며 즉석에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제품만 고집한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메리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세 대응책으로 테네시주에 대규모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실리콘밸리에는 기술연구소도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나라나 기업의 독점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문하신 세탁기는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독일 제품으로만 가득했던 우리 집에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오히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동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탁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우리 집 거실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된 독일제 텔레비전이 갑자기 고장난 것입니다.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까만 화면에서 어두운 장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가 차를 마시러 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텔레비전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텔레비전을 수입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화질이에요. 지영 씨가 집에 도착하여 TV 리모컨을 켜자 벽에 걸린 올레드 TV의 화면에서 우주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주의 장면에서 보이는 완벽한 블랙 표현이 너무나 선명해서 처음에는 TV가 꺼져 있는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장면이 바뀌자 생생한 별들의 색감이 눈앞에 펼쳐졌고 마치 창문으로 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레드 기술입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라 완벽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께도 얇고 에너지 효율도 높죠. 지영 씨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연구개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영 씨는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성으로 채널을 바꾸고 날씨를 물어보고 심지어 쇼핑까지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요리하면서 레시피를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화질이나 성능의 향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죠.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 텔레비전을 보니 마치 오래된 박물관의 유물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지영 씨 집의 텔레비전이 궁금하셨는지 직접 방문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지영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번에는 더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모컨을 조작하자 텔레비전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러블 올레드 TV예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이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면이 하단 받침대 속으로 부드럽게 내려가서 숨겨지는데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독일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기술은 처음 보신다고 했습니다. 지영 씨의 남편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1990년대 말 다른 나라들이 LCD 기술에 집중할 때 한국은 과감히 올레드 기술 개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상했지만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제품 생산이 아닌 미래를 향한 도전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그의 말에 어머니가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한국 TV에 관심을 보이시더니 이제는 관세 인상 전에 구매해야 한다며 서두르셨습니다. 매장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도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였음에도 대형 가전 매장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 찼고 매장 입구에는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 전에 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줄을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난 지 한 달째인데 관세 인상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매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진열된 제품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주문서를 작성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모델은 재고가 2대 남았습니다.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사람은 어제 독일제 냉장고를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온 건축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제가 먼저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카드를 냈어요. 매장 관리자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매장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면 50% 비싸질 제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가전제품 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기 모델은 클릭하는 순간 품절되었고 재고 알림을 받기 위해 수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매장에서 20년간 일했다는 베테랑 직원이 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 정도 혼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신중하게 여러 제품을 비교하셨습니다. 결국 한국산 올레드 TV를 선택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가격이 아닌 기술력을 주된 이유로 꼽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장 주차장은 또 다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방금 구매한 제품을 급하게 상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일 현장이 아닌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손수레에 세탁기를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집이 가까우니 직접 운반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독일 제품만 사용해왔지만 이웃집의 한국 세탁기를 본 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역 신문은 이런 현상을 특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관세 폭탄이 불러온 역설적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오히려 한국 제품의 인기가 급증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를 기술 우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전국의 가전 매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한 매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냉장고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카고의 매장에서는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임시 대기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설치기사가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되어 이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술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텔레비전이 설치된 후 우리 가족의 저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블랙이 만들어내는 우주 다큐멘터리의 깊이감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요리할 때 큰 화면으로 레시피를 보는 것이 즐거워지셨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관세 인상에 대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한편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제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까지 구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닌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놀라운 편의성을 제공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독일에서 온 어머니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집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롤러블 TV와 인공지능 냉장고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그들도 한국 제품으로 가전제품을 교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 한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가족도 함께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연구소 방문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닌 그들의 혁신 정신을 배우고 싶구나.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어머니도 한국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해서 과거 독일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의 도움으로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연구소 방문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견학과 한국의 일반 가정집 방문도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했고 미국 사회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은 오히려 더 긴밀한 기술 협력과 문화 교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제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러 가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 함께 성장해야 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